대통령이 화가 안 나면 국방장관도 화를 내겠죠. 그 다음에 합참의장도 화를 내가 대통령이 확전하지 마라 그래도 아니 왜 확전이 나쁩니까? 확전을 해야 이깁니다. 아니 저쪽이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확전을 해야 이기지. 아니 확전이란 말이 나쁩니까? 확전이란 말을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얻어맞았는데 싸우려면 확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전 안 하는 건 뭡니까? 항복하면 확전 안 해요. 그럼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확전 안 하면 뭡니까? 항복하면 그만이지. 얻어맞은 쪽은 확전을 해야 이기는 거고 확전을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정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포로가 돼가지고 무슨 확전이란 말만 나오면 아 그거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만화가 없어요. 이런 만화가 이 세계에서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 요새 유행인데 왜냐 나라가 아니도록 만든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이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한국이 나라가 아닌 나라가 되버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의 근간은 말입니다. 말.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면 리더십이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우리 낚시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막 이렇게 요동칠 때 그때 낚시꾼들이 누굴 봅니까? 선장을 봅니까? 선장 얼굴이 보니까 아 이런 거는 뭐 항상 있는 겁니다 하면 안심하죠. 근데 선장이 당황해가지고 막 무전기 들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혼란에 빠집니다. 사람이 위험하고 큰 사건 나면 딱 지도자를 보게 돼 있어요. 지도자의 행동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도자가 당황하면 나도 살 길을 찾아야 되고 지도자가 늠름하게 있으면 아 이건 뭐 그럴 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 때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문화일보가 정리한 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3일 오후 3시 30분쯤 이명박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전한 첫 메시지는 이 비서관이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는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라. 왜 여기가 요새 우리나라 이 높은 데 올라가는 사람들을 흔히 쓰는 말이 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위기 관리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게 영어에 crisis management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현학적으로 아는 체 하면서 쓰는 게 위기 관리입니다. 위기는 극복을 해야지 왜 위기를 관리를 합니까? 위기 관리라는 말은 뭡니까? 위기를 계속 키워가면서 뭘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멋진 말이라고 위기 관리를 하라고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전쟁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기는 지느냐밖에 없는데 잠시 후에 또 말이 바뀌었어요.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이게 대응사격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게 나오니까 1시간 뒤에 40분 뒤 오후 4시 30분쯤 비공식 브리핑에서 이명박의 메시지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쪽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단호하게 대처하라. 그 다음에 더 여론이 악화되니까 오후 6시에 공보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대통령은 확전 자제를 말한 적이 없다. 실무자가 잘못 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초지일관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비행기가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강조를 그러면 합참의장이 거부했다는 말입니까? 그럼 합참의장 잡아 넣어야죠. 이 말 그대로 하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했는데 합참의장은 단호하게 대응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항명했다는 게. 그 다음에 다시 또 바뀌어요. 오후 40분 김기정 대변인이 전한 것은 또 달라졌다. 즉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몇 배로 응징하라. 경우에 따라서는 해안포 부근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돼서 한 5번 바뀌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서 내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뭐 영원한 미궁으로 되었습니다. 김태형 국방장관이 그 다음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걸 자꾸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대통령이 단호하지만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해석하기가 달라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지시를 내리면은 제가 합참의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하지만은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게 그날 오후에 김태형 국방장관은 오전에 그 발언을 취소해버렸습니다. 한 8분 바뀌었는데 모르는데. 그런데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이 비슷한 거 어디 들어본 적 없습니까? 요런 말, 요게 바로 중도 실용적인 발언입니다. 양쪽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하면 보수층을 만족시키고 확전하지 말라 하면은 빨갱이들을 만족시키니까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요게 중량적인 중도 기회주의적 발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경고를 했던 중도 노선 이대로 가면은 반드시 법치와 안보를 파괴하고 말 것이다. 국민행동본부가 2년 전부터 줄기차게 한 이야기가 불행하게도 적중했어요. 이거 박수 칠 일이 아니다. 적중했어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이런 게 있죠. 사실은 이런 발언의 원조는 김대중입니다. 1998년에 제1차 연평 교전에서 우리가 혁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거기에 내려간 지침이 뭐냐? 앞으로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먼저 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같으면 이게 무슨 교전 수칙입니까? 해가지고 그 밑에 배짱 있는 장군들이 무시를 해버려야 되는데 요대로 했어요. 요대로 한 게 2002년 6월 29일 날 월드컵 준결승이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요대로 했어요. 북한뼈가 NLL을 넘어서 한 3km까지 내려왔어요. 넘자마자 경고사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서 포신을 이렇게 된 거 포신을 딱 이렇게 해가 조준해서 다가왔습니다. 창수리호가 어떻게 했느냐? 시키는 대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경고사격 안 하고 가서 경고 방송하려고 확성기로 경고하려고 다가가다가 당해버린 거 아닙니까? 6명이 죽었어요. 이 교전수칙 비슷한 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요. 김태형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이야기했어요. 왜 그날은 국회의원들이 더 용감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전투기를 때리지 않느냐 하니까 김태형 국방장관 이야기가 교전수칙에 그렇게 안 돼 있다. 교전수칙은 뭐냐? 포로 쏘면 이쪽에서 포로 대응을 하되 2배 정도만 소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망할 교전수칙을 어느 놈이 만들었습니까? 이게 역적 아닙니까? 아니면은 강도한테 칼로 찔렸으면은 반드시 칼로 대응을 해야지 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그 칼도 길이가 2배 이상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그 중에 하나 맞은 것보다 2배만 쏘라 이렇게 돼 있다. 아니 맞으면서 내가 한 발 맞는다, 2발 맞는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쏠 때 요거 넘지 않느냐 계산하고 이짓하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교전수칙이라고 국방장관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김태형 장관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막 그 사이에 이명박을 닮는 바람에 사람을 버렸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나타났어요. 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왜 이길 수 없느냐? 이길 수 없는 규칙을 우리가 먼저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전수칙은 북한한테 이기기 위한 교전수칙이 아니고 한국군이 지기 위한 교전수칙을 만든 거예요. 이 교전수칙을 만든 자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슈팅을 잘하는 바르셀로나 팀이 내부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선수라도 10m 이상 슈팅하면 절대 안 돼. 10m 이상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슈팅은
10분에 한 분 이상 하면 절대로 안 돼. 이걸 교전수칙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거 바꾼다고 하는데, 아니 천안함 폭침 이후에 참수리호 비격돼가지고 빠진 이후에 교전수칙 바꾼다는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이거 왜 안 바꿨습니까 그동안? 이 교전수칙을 만든 자는 반역자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도덕이 반역자는 잡아가지고 처단을 해야 되고 미필적 고의라도 이걸 그냥 그대로 남겨놓은 자는 이거는 이번에 요죄를 내야 됩니다. 요죄를.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돼요. 이런 게 국회가 이런 걸 하고 청문회 특검이 바로 이런 걸 해야 됩니다.